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각야날이라는 출판사에서 펴낸 예. 3.1운동 100주년 기념호 독립선언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독립선언서면 독립선언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책에는 3.1 독립선언문, 기미 독립선언문뿐만이 아니고 예. 28 독립선언서, 그리고 대한 독립선언서, 또 세계사적으로 보면 미국 독립선언서, 그리고 아일랜드 독립선언서, 우리가 그저께 잠깐 소개해드렸던 호치민이 1945년 9월 2일을 낭독했던 베트남 독립선언서가 네. 함께 실려 있습니다. 예. 자, 너무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독립선언서인데 얼마 전에 그 도올 선생이 텔레비전 방송에서 또 독립선언서를 또 해독을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런 가치가 있었나 하는 그런 또 놀라움을 주기도 했는데.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도올 선생님 먼저 하셨군요. 안 본 분 많을 거예요. 예. 요즘에 그 독립선언문, 기미 독립선언문을 다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는 그 두 가지 점에서 기억하고 있죠. 하나는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온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온통 한문 추성이어서 대단히 어렵다. 그냥 나라고 해도 될 것을 5등은 뭐 이렇게 꼭 그렇게 해야 했는지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폼이 난다 생각했던 모양이죠. 근데 이 책은 원문과 함께 현대어로 아주 깔끔하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각야날 출판사에서 식민지 일제강점기 그 새로 읽기라는 시리즈를 펴내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한 권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중요한 그 문건들을 현대어로 깔끔하게 바꿔서 우리 앞에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미 독립선언서 하면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반드시 외워라. 뭐 10때까지 읽어라. 그리고 어려운 한자는 다 나온다. 그런 기억으로 어쩌면 트라우마일지도 모르겠어요. 상처가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래 교수님 저희 때는 외우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랬어요. 교수님 때 아마 외우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우리는 외우십니까? 달달다 외웠어요. 달달다 외웠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니 그 외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까라면 까야죠. 어쩌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선생님들이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3.1운동을 얘기할 때마다 대한민국 헌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쭉 나오죠. 쭉 이어집니다. 이게 그 임시정부의 법통의 점에 바로 이 기미독립선언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두고 참 오랫동안 극악스럽게도 3.1운동으로 태어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의 정부냐 아니냐를 두고 참 논쟁 아닌 논쟁을 했었습니다. 이승만을 어떻게든지 국부라는 이름으로 떠받들기 위해 산 짓거리들인데, 그래서 언젠가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태하는 생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4월 11일에 태어난 게 3.1 임시정부라는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또 4월 11일을 기념일로 정하자 그러니까 그것도 또 못 받아들인다고 난리를 부리는 족속들이 있어요. 종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 종자들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종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자개라고 하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 모임 갔는데 목사님이 개종하신 분들 얘기하다가 잘못 장단음 조절을 못해서 개종자들은 이렇게 또 얘기해가지고 종교 바꾸신 분들이 다 개종자가 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개종한 사람을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그랬구나. 개종자라. 네. 근데 이
기미 독립선언서라고 하는 이 선언서는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3.1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많은 사람들이 변절도 했고요. 또 이 여러 가지 후일담이 썩 아름답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 독립선언서에 담긴 뜻은 의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역사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 나름대로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독립선언서를 다 읽으려고 해도 그리고 거기 한두 마디의 서명만 덧붙여도 한두 시간 훌쩍 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음미하시고요. 제가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첫 문장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요 문장입니다. 조선은 독립국이다. 이 문장하고요. 그리고 조선인이 자주민이라는 것. 자주민. 네,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인민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 자주민이라는 얘기는 그 이전에 왕의 신민이었던 자, 백성에서 이제 정말 근대적 인민으로 전환하는 선언이죠. 조선이 독립국이라는 것은 물론이고요. 조선인이 자주민이라는 것. 이걸 조금 더 보면 이렇습니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를 자손만대에 일러 민족이 스스로 생존하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누리도록 한다. 이게 바로 독립국민과 자주민일 수 있어야 이 세계 인류 평등에 이바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후손들이 스스로 생존하는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독립국이지 않고 자주민이지 못하면은 생존할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들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지, 구현할 것인지 많은 고민들을 하죠. 식민지 시대 때도 3.1절 기념식이 매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도 좌우로 나뉘어서 좌익은 남산에서, 우익은 서울운동장에서, 경성운동장이라고 했죠. 나뉘어서 3.1 기념식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독립선언서, 기미독립선언문이 낭독됐죠. 그 자리에서 그 뜻을 새롭게 다지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봤던 심은 선생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도 3.1절 기념식에서 낭독됐던 시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볼까요? 저는 이 구절이 대단히 가슴 시큰하게 와닿습니다. 슬프다. 지난 날의 억울함을 드러내어 세상에 널리 펴려하면,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면, 앞날의 두려움을 베어버리려면, 눌리고 쪼그라들고 사그라진 민족의 양심과 국가의 위엄을 일으켜 세우려면, 각 개인의 인격을 올바르게 발전시키려면, 가엾은 자손들에게 쓰리고 부끄러운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 이어질 완전하고 경사스러운 복을 맞이하게 하려면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이건 한편의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2천만 결의가 하나같이 가슴 속에 칼을 품듯 굳은 결의를 새기고 인류 공통의 본성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와 인도주의의 창과 방패가 되어 보호하고 도와준 오늘날, 우리 나아가 싸움에 어느 강한 자인을 꺾지 못하며 물러나 이를 꾀하며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겠는가. 이 장문인데 정말 물이 흐르듯이 아름답습니다. 한자가 섞인, 한자가 대부분인 그 문장을 읽어도 예스러운 맛이 있는데 번역을 해놔도 상당히 아주 우렁차게 와 닿네요. 제가 여기서 독립선언서를 보면서 떠오르는 게 국민교육헌장입니다. 국민교육헌장이요? 네, 국민교육헌장 기억하십니까? 박정희 때 만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국민교육헌장 보면은 철저하게 국가나 민족주의 중심으로 해서 개인을 압살합니다. 우리는 민족중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민족중흥을 위해서 태어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독립선언서는 독립을 하되 개인의 인격을 올바르게 발전시키려면 이런 구절이 늘 들어가요. 개인의 자유로운 함양이랄까 발전이 없는 그런 독립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민족의 존재에 의미가 없다고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대논쟁을 거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단순히 민족으로 개인을 압살하는 방향을 택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의 다양한 발전이 하나의 민족의 힘을 구성하는
그런 논리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눌려 쪼그라들고 사그라진 민족의 양심과 국가의 위험을 이렇게 세우려면, 그리고 각 개인의 인격을 올바르게 발전시키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쓰리고 부끄러운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이때 우리는 나아가서 싸우고 물러가서 이를 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하게 와닿고요. 그리고 그 당시 침략주의와 관권주의가 지배한 제국주의 시대의 싸움의 방식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좀 볼까 이 부분? 예. 스스로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하거나 탓할 겨를이 없노라. 지금의 처지를 고치고 수습하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잘못을 들추어 응징할 겨를이 없노라. 이 구절을 두고서 지나치게 뭐랄까요? 양보한다거나 또는 계량주의적이다. 적에 대해서 어떤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3.1 독립선언서가 안고 있는 약간의 뭐랄까요 논쟁거리기도 한데, 또 따라서는 반폭력 비평화 선언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사실 3.1 운동 시위가 비폭력적 시위로 시작했죠. 그리고 그게 3월 1일날 끝난 게 아니고 장장 2달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일어났고요. 각 마을, 조그만 마을까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3.1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3월 1일날 단발적으로 일어났던 시위 사건에 그치는 게 아니죠. 그게 대단히 평화적 시위였음에 불구하고 일본 경찰은 무력으로 진압했죠. 거기에 정하는 방식이 우리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하긴 하고 있느냐, 비폭력적으로.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다면 여기에 이 폭력으로 부딪히는 순간에 여러 가지 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또 이와 달리 저쪽 만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조선혁명 선언서 같은 걸 통해서 무장혁명을 주장하기도 했었죠. 예. 투쟁을. 그런 것과 같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런 계량주의적 태도 때문에 좀 비판을 받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참 그때는 네. 그래도 일본한테 배려하고 네. 점잖게 하면은 저쪽에서 또 나름대로 소통할 의지를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맞아요. 아주 잘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중근도 이토 히로부미에게 어떤 기대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철저하게 배신당한 나머지 총을 쐈던 거죠. 그런 점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텍스트가 조선 사람들은 너무 나쁜 말로 아니하고 또 좋은 말로 상대방에게 진심이 있을 거라고 막연히 믿고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게 어떤 사람들이 착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모든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남들을 못 믿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나쁜 짓을 해왔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타자들을 부정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건 따로 이제 제가 설명드릴 텐데, 자신의 적극적인 힘을 발휘해서 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흠잡고 헐뜯어서 자기를 증명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일본 자민당 정권이고, 요즘 보니까 자한당이 그래요. 어떻게든 흠잡고 헐뜯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건 아주 내공이 허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사적으로 김일독립 선언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는 각 종교단체, 사회단체를 다 아우르고 있지 않습니까? 33인이라는 사람들이. 예. 물론, 천암선이 기초하긴 했지만은, 그런 온갖 이 종파들이나 종교적 차이들, 그리고 각 사회단체들의 다른 의견들을 녹아내다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천도교부터 개신교까지, 그리고 저 혁명 세력들부터 좌파부터 우파까지 다 아우러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장으로 엮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논의를 거쳤겠습니까? 조금만 더 볼까요?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의 얽매인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심에 희생이 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그릇된 상태를 바르게 고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른 큰 원칙으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로다. 요 구절도 흥미롭습니다. 예. 쉽게 말씀드리면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의 노예가 된 일본 정치가들이 바른 상태로 자유롭고 합리적인 상태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서 듣겠습니까? 이런 그 반문이 가능하죠. 그것들이 예를 들면 아베의 그 하순이라고 얘기하는 이나다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는 자들이 좋은 말 한다고 듣겠느냐라고 반론할 수 있겠지만은 예. 좋은 말을 좋은 말을 하지 않으면 또 어쩌겠는가 하는 생각을 또 지울 수도 없어요. 예. 정말 옳은 사람들이 또 옳은 길 가면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네. 정말 이용마 기자라고 MBC 해직됐다가 이제 촛불 혁명 이후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MBC 리더십이 생긴 다음에 복직을 했잖아요. 그때 이용마 기자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거 보면서 그 시간은 걸리고 또 지난한 과정이 있지만 끝내는 정의가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또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 맞지 않겠습니까? 예. 두벅두벅 가다 보면 옳은 길로 가는 게 정말 맞았다. 그게 우리의 삶이었다라고 얘기해야 그래도 뭔가 살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조금만 더 볼게요. 예. 또한 원한과 분노에 쌓인 2천만 민족을 위력으로 힘으로 구속하려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동양의 안위를 좌우하는 사억 중국인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을 갈수록 두텁게 하여 그 결과 동양 전체가 함께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예언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을 식민지함으로써 위력으로 힘으로 누름으로써 중국을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이 불안한 중국을 어떻게 하려다 보면은 동아시아 전체가 비참한 운명에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제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후 20년 후에 18년 후죠. 그러니까 중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이 어마어마한 수렁수로 빠져들고 그리고 그게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고 그게 일본의 패전으로 이어지고 그게 조선의 분단으로 이어지고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까? 동아시아사 전체. 바로 그 지점을 이렇게 예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조선의 독립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동양 평화의 하나의 축으로 이해한다는 점. 이 감각도 세계사적 감각이랄까요? 동아시아사적 감각도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화해 무드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불안해하는 종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종자를 자주 쓰네요. 예. 이 일본 아베 정권이 이런 그 남북 화해 분위기, 평화로운 한반도를 원치 않은 씨앗들이 많아요. 잘 알다시피 일본의 자민당 정권이고 놀랍게도 한국의 우익들은 남북 평화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짚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어떤 상상력의 빈곤이에요. 그 두 가지 상상력입니다. 하나는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이고요. 또 하나는 미래적 상상력의 빈곤입니다. 이 한반도의 이 평화 질서가 과거에 어떠했는지도 전혀 모를 뿐더러 그리고 미래에 어떤 유형 무형의 우리 정신적 자산을 와 닿을지도 어떤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저런 그 족쇄 얽매여서 냉전 족쇄 얽매여서 못 태어나는 겁니다. 그 3.1 독립선언서나 제대로 읽고 좀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동양 평화의 하나의 지렛대로 본다는 점 이것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서히 마무리할까요? 예, 교수님. 마무리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예.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도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도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갈고 닦아 길러진 인도주의 정신이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도다. 새봄이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도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숨조차 못 쉬게 한 것이 지난 한때의 형세였다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기운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 오늘의 형세이니 돌아온 세상의 기운을 맞이하고 바뀐 세계의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이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이 없도다. 네.
명문입니다. 이걸 두고 저희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온다를 고등학교 감옥의 시대가 가고 대학의 시대가 온다 이런 식으로 읽어서 조금만 참으면은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장난하면서 이거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대학 갔더니 또 다른 억압이 기다리고 있었죠. 네. 여기 보니까 뭐 도의의 시대, 인도주의 시대 이런 거 보면은 천도교의 사상에 상당히 그 맥이 닿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유한 자유권을 온전히 지키고 자유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할 수 있는 봄 기운을 맞이하려는 그 민족 문화에 대한 상상도 펼쳐집니다. 부탁하건대 3.1절을 맞이해서 이 포켓북으로 나온 이 3.1 독립선언서, 우리가 흔히 기미 독립선언문을 알고 있는 독립선언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간에 어떤 의미가 깃들여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상들이 녹아 있는지 보시고요. 이게 상해 임시정부의 정신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가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금 현재 한반도에 찾아온 봄바람이 있죠? 이 봄바람이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게 김독립선언서에서 얘기한 봄기운이 가득한 천지에 빛나는 민족문화의 창달과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도 고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독립선언서 쭉 보면서 아이고 너무 신사적이다. 일제가 어떤 놈들인데 이렇게 신사적으로 말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들을 것 같으면 왜 조선을 강점했겠습니까? 예. 그런 비판은 없지 않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그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근본이 기본적으로 선비적이다, 신사적이다 이런 걸 또 보여준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3.1운동 독립선언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여러 차례 얘기하자면 중국의 오사운동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나라의 베트남에는 호치민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치민이 한국의 혁명운동, 독립운동의 동향들에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트남 독립선언이나 필리핀 독립선언에도 정말 직간접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끼쳤죠. 그런 점에서 세계사적 의미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